여러분은 지금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 소풍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군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내 손 안에 있는 행복은 작게 보면서 남의 행복을 크게 생각하고 부러워하며 멀리서 찾으려 애를 씁니다. 그렇게 더 큰 행복을 쫓다 보면 지금의 행복마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행복이 떠난 뒤에야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지요. 지금 내 손에 들어와 있는 작은 행복을 크게 보십시오. 이 행복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행복은 손에 잡고 있는 동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놓치고 나면 그 행복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행복을 찾아가기보다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이란 걸 느끼며 웃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 Booy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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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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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re you happy? 공기는 너와 불굴한 기분 change up. 힘을 내려고 이제 wind up. 한 방에 멋진 일이 가득 straight up. 네, 레드벨벳의 행복 들려드렸습니다. 남성자 씨, 살다 보면 시기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시기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꼭 해야 할 일이라 뭘까요? 잠깐만요, 박미순 씨. 알 것 같아요. 김장이지요? 네, 그렇죠. 김장을 해야죠. 김장을 하셨나요? 아니요, 전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약간 다쳐서 지금 방 깁스를 한 상태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미순 씨는 김장하셨어요? 네, 저희는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주에 날씨도 막 봄날 같이 따뜻해서 좀 편하게 하기는 했는데 저희들 막 식구가 많아가지고요. 6남매가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와, 몇 폭이나 하셔요? 이렇게 포기수로는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지어서 하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고 네. 이렇게 막 경운기로 몇 번 실어서 하는데 대충 한 300포기는 될 것 같더라고요. 우와, 6남매 힘드셨겠어요. 먹을 걸 다 하니까 네. 아주 힘들기도 하고 어마어마했으면서 또 그 식구들이 와서 다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재밌기도 해요. 같이 어우러져서 하니까. 그러긴 그럴 것 같아요. 남자들도 다 도와주고 막 어. 조카들까지 와서 하니까 또 그렇게 하루 이틀 고생하면은 1년이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김장 했습니다. 맛은 맛이야 좋죠. 끝내- 예. 끝내줘요? 예. 맛을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아유. 다음 기회에 꼭 보여주세요. 네. 아유 근데 발을 또 자주 다치시는 것 같아요. 전문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월동 준비 중 하나인 김장하기 여러분도 많이 힘드시죠? 지금 이 시간 혹시 어디선가 김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일터에서 또 열심히 일하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음악 들으시면서 허리 한번 펴고 쉬시면 어떨까요?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네, 소녀시대의 힘내. 여러분 힘내셨습니까? 저희들 다음 코너는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금요일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9일 서천국민체육관에서 백낙흠, 구군수, 서영달, 조이환 도의원, 나균 서천군 의회 부의장과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1부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축하 공연, 2부 소방인 한마음 체육대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념식에서는 소방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 헌신적인 소방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공이 큰 소방 공무원, 의용 소방대원, 소방안전관리자 및 유관기관 유공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3명, 충청남도지사 표창 17명, 서천군수 표창 14명, 충청남도 의장 표창 4명, 소방서장 표창 21명에게 수여되었습니다. 네, 축하 공연으로 장항중앙초등학교는 이날 행사를 맞아 소방 동요 축하곡을 불러 눈길을 끌었으며 평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을 다하는 소방관을 위해 학생들이 자진해서 공연을 준비한 것입니다. 한편 장항중앙초등학교는 지난 제7회 충남 어린이 119 소방 동요 경연대회에서 의인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수민 학생은 평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저희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소방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축구, 족구 등 종목별 체육 경기를 통해 직원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를 가졌으며 이규선 서천소방서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더욱 노력하자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였습니다. 네, 박민순 씨, 그날 주영민 씨하고 표창 받으신 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큰 상을 받아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쑥스럽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도 앞으로 더 잘하고 의소대 활동도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은 거라 생각하면서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볼게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떴다 의소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인가 싶더니 금세 겨울이 왔어요. 이러다가 금방 흰눈이 펑펑 쏟아지겠죠? 남성자 씨, 추워지기 시작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호빵이요? 그러게요. 뭐부터 생각나냐면요. 요즘 한참 김장들 하시던데 잘들 하셨나 걱정이 돼요. 김장도 하고 월동 준비 다 하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으면 세상 만사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따뜻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따뜻한 아랫목을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요즘 화목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예, 맞아요. 저희 대도 화목 보일러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주거 난방 시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요. 네, 1960, 70년대 이전만 해도 연탄과 아궁이를 이용한 난방 시설을 대부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유류를 이용한 난방시설과 또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시설이 점차 보급돼 주거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예, 그러다 최근 들어 가중되는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화목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화목 보일러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네, 연료비 부담이 적고 상황에 따라 기존 유류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제품의 안전기준 미흡, 사용자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하지만 제품 안전 및 사용자의 화재 안전 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상당수가 농촌과 같은 한적한 야외에서 사용되다 보니 화재 위험성이 높고 유사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통계에 따르면 화목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매년 평균 11.3%씩 증가해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사상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목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보일러 과열이 29%로 가장 많았으며 근접 가연물 방치가 24%, 불씨 비화 15%로 사용자의 부주의가 화재의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목 보일러의 특징은 기름 보일러와 달리 온도 조절 장치가 없어 쉽게 가열되어 원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쌓아둔 목재에 옮겨붙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과열될 위험성이 높고 연료로 나무 등 상당 시간 사용하게 되면 연통 내부에 끄얼음이 생성되어 가연성 물질과 같은 성격을 나타내며 화기 및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순간적으로 불꽃과 접하게 되면 500도에서 700도에서 발염 착화된 후 연소가 지속되어 화재의 주 원인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화목 보일러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좀 알아볼까요? 먼저 안전한 화목 보일러 설치를 위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 설치하고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에 불연 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합니다. 네, 둘째, 연통은 불연 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이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보일러 몸통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천장과 0.6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연통의 끝은 건물 밖으로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하고 보일러 설치 장소를 지나는 집에서는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이용하여 피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연료용 화목 또는 기타 가연 물질은 보일러 또는 연통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일곱째, 연소 중에는 트입구를 닫고 연소실 연통 안에 타르, 기타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청소하고 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농촌 지역이 많이 분포한 우리 지역 특성상 소방관서와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즉시 신고를 하더라도 화재 진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상 알려드린 화목 보일러의 화재 예방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은 화목 보일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점검이나 캠페인 나갈 때 오늘 배운 거 위주로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화목 보일러 화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신다면 화재도 점점 줄어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성재 씨? 당연히 줄겠죠.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2부 순서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거북이의 비행기. Yes, Toggles, the fourth album. No mind, no song. 슬쩍 내 기억 속에 비행기 타고 가요. Yeah, let's go. 파란 하늘 위로 활활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의소대!
이번 순서는 떴다 의소대 2부 순서죠.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또 새로운 손님이 오셨는데요. 자칭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기에 제가 까도남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성함은 이재영 예방주임님. 예방주임님이시고요. 네, 오늘도 좋은 얘기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지영민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리포터 주영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서천소방서 이재영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할 듯 찬바람이 불어와 남은 가을을 몰아내는 듯합니다. 요 며칠 전부터 내리는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에 근무하는 이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오늘도 한번 재밌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혹시 부장님 재직 기간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까지 계속 예방팀에서 근무하셨나요? 제가 2009년 10월에 근무를 시작했으니 이제 6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11월 5일에 보령소방서에서 서천소방서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아마 보령에서 근무하는 약 1년 동안 구급차 운전한 것을 제외하고 예방팀에서 근무를 거의 했죠. 서장침 행정차 운전도 잠깐 했었고요. 아, 네. 그럼 구급차 운전하시다 보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것 좀 들려주시겠어요? 구급차 운전을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그런 에피소드는 거의 생각나는 게 없고요. 네. 2010년도에 서천소방서 예방팀에서 소방 검사 업무를 할 때였어요. 지금 제 아내와 4년 정도 연애 후 올해 5월에 결혼했는데 와. 2010년 10월쯤일 거예요. 네. 아내가 근무하는 곳에서 업무차 들러서 아내를 처음 봤고요. 네. 다음 날 아시나 아주머니께서 소개팅을 주선해 주셨어요. 와. 그게 지금 제 아내입니다. 아이고. 첫 만남의 자리에서 네. 어느 순간 서로 네. 웃었죠. 아마 지금 생각하면 인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러면 첫눈에 그냥 딱 삘이 팍 꽂히셨어요? 첫눈? 네. 아내가 이 라디오를 청취한다고 가정하에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좌우지간 축하드립니다. 6개월 되셨다 그러셨죠, 지금? 예,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돼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참 막 신혼 재미가 그냥 푹 빠져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부장님? 아마 결혼하신 분들 아실 것 같은데 4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졌다면 네. 예,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혹시 예방팀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매번 이렇게 뭐 예방 안전팀 팀장님이 오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의 질문이 비슷해서 조금 좀 그렇지만 또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또 소개 방법도 또 틀리실 것 같아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우선 그 대상물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물에 관한 허가 동의, 네. 위험물 제조소 등 인허가, 또 건축물 안전관리자 선회임 업무가 있고요. 네. 대상물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위험물 단속 지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건축물 소방 특별조사 등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업무가 있죠.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장님, 저희가 서천 안전 상태는 어떤가요? 저희 서천 지역은 타 시군에 비해 화재 발생 빈도는 적은 네. 편입니다. 아, 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천군의 노령화 정도가 높은 편이죠. 예. 그래서인지 어른들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 서천소방서에서는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네.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 안전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머니랑 80 지금 이제 4세신데 어떤 때 이렇게 퇴근해 가 보면 거의 솥을 많이 태워 드세요. 예, 맞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음식이 아까워서 잠깐 데핀다고 해놓고 잠깐 뭘 해주다 깜빡 잃어버리신대요. 그래가지고 솥을 이렇게 막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신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약간 많이 불안하죠.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런 교육이시죠, 한마디로? 예, 맞습니다. 예, 좋은. 예, 앞으로 저희 서천을 잘 부탁드립니다. 아참 부장님, 저 11월 달에 불조신 강주의 달이라고 들었습니다. 11월 불조신 강주의 달이라고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불조심의 강주의 달에 관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불조신 강주의 달 발자취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1911년 네. 소방서 출초식을 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국민의 화재 예방 환경을 확립하고 네. 화재 위험에 증가하는 겨울철 전국적인 방화 환경 조성을 위해 월동기가 시작되는 11월을 네. 전국 불조신 아. 강주의 기간으로 설정해서 집중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우선 저희 소방 쪽에서 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네. 119 소방 시범훈련, 소방 예. 체험 행사, 불조심 작품 공모, 언론 홍보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이 있겠습니다. 아, 저기 부장님 덕분에 1911년도에 이게 불조신 강주의 달 이렇게 생겼다는 거 지금 처음 알았어요, 사실. 아, 그러세요?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보면 그렇죠. 저희 포스터 예, 막 예. 이렇게 막 불조심의 강주에 복도에다 잘 그린 애들 거 붙여놓고 예.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네. 그러면 11월은 특히 더 불에 대해 사용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이나 행동 요령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홍보가 많이 돼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을 알아보면 우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라고 큰 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요. 네.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서 다른 사람도 화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우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마시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네. 또한 긴급 상황에서 불길 속을 통과해야 할 때가 있겠죠. 네. 이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으로 네. 몸과 얼굴을 감싸고요. 네. 용기가 많을 때에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니다. 아. 또 방문을 열기 전에 손잡이를 만져보고 네. 이것은 화상에는 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네.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되고요. 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꼭 숙지하고 있겠습니다. 부장님, 저희가 사전에 신청곡을 부탁드렸습니다. 주인님께서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신청해 주셨는데요. 평소 이 곡을 좋아하시나요?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쯤에 이 곡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 눈이 오면은 잠깐 향수에 젖어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네. 그럼 주인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만나요.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언제부터인지 그댈 멀게 느낀 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하얀 눈이 내린 겨울
네, 신청해주신 미스터2의 하얀 겨울 잘 들었습니다. 미스터2는 2명으로 구성된 남성 듀엣이죠. 1993년 하얀 겨울로 데뷔하고 이 노래는 스타덤에 오릅니다. 시작은 꽤나 괜찮았지만 그 후 자연스럽게 해체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듣고 미스터2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안녕하세요 119입니다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서천소방서 이재영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하얀 겨울을 노래를 듣다 보니까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도 점점 추워져서 다들 보일러 작동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중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부장님? 네. 최근 농촌 지역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런데 농촌 인구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자칫 네.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죠. 그럼 화목 보일러 화재 예방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화목 보일러에서 발생한 불티가 나무, 종이 등에 연소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시고요. 네. 화목 보일러 가동 중에는 주변에 나무 땔감 등을 두지 말아야 하며 목재 땔감 등을 넣은 후 네. 투입구 문을 개방한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화목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건물 외벽과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설치하고 네. 연통이 건물을 관통하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불연 재료로 사용하며 평소 연통을 수시로 점검하시고 부식된 연통은 즉시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보일러 주변에 긴급 상황을 대비한 수화기 비치는 필수겠죠. 네.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혹시 이렇게 화목 보일러 이렇게 떼시는 분들, 설치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에 소화기 같은 거 이렇게 비치하라는 이렇게 점검 같은 건 혹시 하시나요? 소방서에서 별도로? 별도 계획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지역 행사라든지 네. 그런 거를 사전에 파악을 하면 네. 화목 보일러 사용하는 그 세대를 사전에 군청이나 이런 유관기관의 협조 네. 의뢰를 통해서 예. 사전 파악 후 그 세대를 방문해서 화재 취약 요소를 제거한다든지 네. 전기 시설을 안전 점검을 해준다든지 그런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거의 진짜 기름값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예. 많이 이렇게 교체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 거의 이제 노인 양반들이 이제 시골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교육이라고도 말씀드려도 되는 거죠. 그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그럼요. 예, 마을 회관에 가셔서 그런 것도 이렇게 수시로 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저희 네. 소방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안전수칙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천군 예방을 위해 힘써 왔는데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각종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동할 계획인지 듣고 싶습니다. 부장님. 예, 겨울철을 맞이해서 서천소방서에서는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네. 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불조심 CM송을 불조심 강조의 달 기간 중 통화 연결음 네. 보통 컬러링으로 하죠. 네. 컬러링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국민과 함께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불조심 포스터 네. 큐어를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서 네. 119 캠페인 이거를 풀이하면 우리 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구합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부장님 마지막이라니까 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께 겨울철 안전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와 가스 사용이 많은 겨울이 성큼 다가왔죠. 네. 생활 속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문어 발식 전열 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네. 가스레인지는 사용 후 코크나 중간 밸브를 잠갔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네. 해주시고요. 네. 사용하지 않는 전열 기구는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네. 예, 또한 온열 매트를 사용 시에는 열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매트를 접지 마시고 네. 전기난로와 가스기구 등은 가연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시도록 하시죠. 네. 철저하게 겨울 준비해서 우리 모두 겨울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를 흔쾌히 응해주신 이재영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예, 처음에 인터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네. 많이 떨렸습니다. 아. 예, 여러분들도 이제 첫 경험, 첫 출근에 대한 설렘을 모두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시작 전에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는데 네. 옆에서 다들 잘 도와주셔서 그나마 덜 떨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떨리시지도 않고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저희는 제 심장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 정도로 긴장되고 네. 그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리는 거는 항상 떨리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곳에서 또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도 또 이렇게 인터뷰 해주시겠습니까? 예, 요청하시면 흔쾌히 응하겠습니다. 네. 짧지만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201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먹을 김장들 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 기회에 사람들도 만나고 즐겨가며 하면 더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조간우의 겨울 이야기와 이류의 흰눈을 듣고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라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죠. 네, 인터뷰 코너 이재영 부장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가 너무 아쉬워서 이재영 부장님을 붙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같이 재미난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인사, 박미순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미순입니다. 부장님, 저희 이렇게 녹음해 보니까요. 녹음실 와 보니까 좋죠. 예, 처음 경험하는데 네. 느낌도 새롭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이렇게 여성 여러분들과 저 혼자 네. 남성이고 하니 분위기가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보여요. 혹시 부장님 혹시 집에서 김장 하시는 거 어머니나 뭐 누구랑 김장 해보셨나요? 우선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이제 김장할 때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했습니다. 네. 우선 그리고 제가 올해 5월 초에 결혼했습니다. 하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제 김장을 어떻게 할 건가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봤죠. 했더니 저의 아내도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서로 김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김장을 해서 김치를 담가 먹는 거는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없더라고요. 예.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하시죠? 우선 세대적 갈등 요소일지는 모르겠어요. 한데 제가 올해 나이로 이제 35인데 제 기준에서는
김장을 담가 먹는 것도 이제 손맛이 있고 해서 좋겠지만 또 서로 바쁜 시대적 상황에서는 편하게 입맛에 맞게끔 마트 뭐 이런 데를 활용해서 사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사랑받으시겠어요. 역시 신세다라 틀리시군요. 주영민 씨, 김장하셨어요? 네. 일요일부터 저희 거는 3일 했고 오늘 또 이제 부녀회 저희 마서면 부녀회에서 한 250개에서 한 300포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조금 전까지 하고 막 달려왔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고 네. 오신다고 조금 시간 늦게 오신다고 네, 들었어요. 예. 몸살 안 나셨어요? 몸살 날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빠. 그냥 이기면서 그냥 네. 즐겁게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발이 반 깁스 상태라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이 핑계 대고 지금 딴 데 이렇게 빌붙게 하고 있어요. 여기 신세대 마냥 마트에서 사서 드셔요. 이번 기회에 한번 사서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그럴까요? 것 같은데요. 예. 아, 진짜 이거 세대를 잘 태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 저희는 저희가 해서 외려 부모님을 드려야 하는 그런 세대였던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재영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이렇게 김장이고 뭐고 다 갖다 주시는 그 맞습니다. 세대죠. 예. 이래서 근데 부장님은 부모님 해서 주시지 않아요? 그 나이 때 되면은 어른들이 해서 주시기도 하는데 시댁에서도 올 것이고 예, 또 예. 처가댁에도 올 것이고. 예, 그렇게 지금 먹고 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적으로 저희도 드리는 게 있죠. 물질적으로 그렇죠. 용돈이라는. 예. 그렇게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굳이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른들 용돈 드리고 좀 한 통 갖다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김장을 너희도 한번 해봐라라고 하셨는데 용돈의 액수가 올라갈수록 이제 너희는 받아 먹어라.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그러지 싹. 박미순 씨 그렇죠. 혹시 김장하면서 재밌는 일 없었어요? 아유 저희는 이번 김장 때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좀 길게는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도 저희 가족들만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300포기를 했거든요. 와. 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네. 우리는 바닷가다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소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소금 많이 드는 걸 아주 질색팔색 하시거든요. 바닷물을 직접 떠서 거기다가 배추를 절이니까 소금이 아. 절약되기는 하죠. 요즘 그 해수 예. 바닷물에 절인 배추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닷가라 보니까 그냥 계속 해서 내려오던 물 갖다가. 저기라 아. 특별한 저건 아닌데 해오던 거니까 바닷물 떠서 거기서 절여서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어머님이 힘. 절약보다도 그 맛으로 더 승부를 하실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맛있는지는 모르겠. 저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네. 특별히 맛있는지를 모르겠는데 힘은 들죠. 바닷물을 떠갖고 와야 되니까. 예. 뭐 수도 틀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좀 힘은 들었어요. 소금값 절약되잖아요. 소금 한 푸대 10,000원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또 우리는 여러 명이서 하다 보니까 재미난 일도 많았고 재밌어서 이제 고기도 삶아서 그 김치 양념해서 먹고 하면은 힘은 들지만 또 재밌거든요. 가족들끼리. 그런 재미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씀하니까 옛날 그 어렸을 때 그렇게 갓 담은 김치에 돼지고기 수육. 삶은 예. 수육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그거를 이렇게 옆에서 좀 먹었던 기억이 기억이 나네요. 나세요. 예. 예. 그러니까. 김장김치에 진짜 수육 한 점 넣고 싸 먹으면요 끝내줘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지금 다 침 흘리고 있는데 하여튼 다들 요 지금 김장철만 되면 주부들이요 병원 가보면 다 주사 맞고 난리예요. 그 정도로 이게 1년 양식을 준비하는 거라 굉장히 힘은 들어도 저희가 또 해놓고 나면 무슨 기분이죠?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뭐 곡식 부자가 창고 된 것 같아요. 뿌듯하죠. 그런 심정으로 주부들이 힘들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먹여야 되고 새끼들 먹여야 되고 그렇죠. 부모 마음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예.
네, 저희 떴다이소대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12월 첫째 주 방송 12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들 노래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안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